안녕하십니까, 이진환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덥네요. 여기는 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서 크게 더운 거는 좀 못 느끼겠습니다.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한 드라마를 조금 전에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아파트라는 드라마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과거에 조폭하고 사채업자를 한 사람이 아파트 동대표가 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좀 풍자해서, 정치하고 풍자를 해서 그렇게 나온 드라마인데, 느끼고 볼만은 합디다. 저도 한 14, 15년 전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이랬을 때 도색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비를 수선하는데 쓰는 목적으로 이렇게 적립시켜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장기 수선 충당금인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게 한 150억쯤이 적립이 돼 있는데, 그 돈을 이제 아파트 대표 회장이 되고 해서 그 돈을 빼서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채업자가 이제 아파트에 선거에 할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한번 재밌게 볼만은 합니다. 그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요. 새우랑 찹니다. 그런 것도 보고, 그래 이제 요즘 TV에서 보안 수사권이라고 자주 뉴스에 나오고, 한동훈 의원이 그걸 주제로 토론을 하고 싶어서 여러 사람을 대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저도 일반 시민이고, 일반인들은 보안 수사권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안 수사권이 뭔지 그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보안 수사권은 이제 요번에 검찰청이 폐지가 됩니다. 검찰청이. 그러고 10월 2일 날, 원래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인가 두 개로 나눠서, 공소청은 기존에 이제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검찰에서는 무소불위의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자주 나오듯이 정치인들하고 결탁해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또 검사들이 정치에 나서서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런 영화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권력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에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소청에는 수사권을 주지 않고 공소만 할 수 있도록, 기소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만 주는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결과를 공소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통보를 하면 공소청에서 기소해서 재판 과정을 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안 수사권이 뭐냐면,
그 경찰에서 요번에 어떤 사건에 있었듯이 경찰 내부에 비리가 있었을 때 그거를 제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 것을 공소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검사는 그 부분을 검토해 갖고 이게 수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공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수사가 미비하다 하면 보안 수사권을 발휘를 해서 좀 더 수사를 더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안 수사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한 측면에서는 완전히 그 수사권을 배제하자 하는 게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한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듯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듯이 보안 수사권은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토론을 하라 하면 뭐 참여하고 싶은데 저는 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말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뭐 토론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공소청에는 그 기소만 하고 수사는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찰청 안에서 자체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든지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부실 수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뭐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줘갖고 또 과거에 있던 그런 폐단을 되풀이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분리해서 그 자체 기관에서 제어나 크로스 체크나 여러 가지 거를 장치를 둬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토론하고 싶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 이슈로 해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지금 한동훈 의원도 그런 이슈를 부각을 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을 공격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누구야? 박용진 전 의원, 전 국회의원이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그분이 이제 대구에 내려오셨을 때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하고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음료를 쏟았어요. 그 식탁에서 조금 쏟았는데 그걸 직접 다 이렇게 꿇어 앉아갖고 다 닦더라고. 냅킨으로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더라고. 그 모습을 저는 이때까지 그 높은 분들 이렇게 많이 봐왔지만, 같이 식사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젊은 사람, 몰라, 그 나이는 뭐 저보다 젊겠죠. 젊고 뭐 그렇지만 생각보다 또 TV에 나오는 것보다 키가 큽디다. TV에는 나는 뭐 키가 별로 안 크다고 생각했는데 키가 크고 또 이미지가 스마트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저런 거는 참 좋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거기 뭐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점은 그런 점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막 어디 가서 폼 잡고 이렇게 앉고 이렇게는
정치인은 지금 선거 때는 말로만 그러게 선거 때는 막 유권자들에게 진짜 막 다가가고 막 그 요번에 그 저 한동훈 의원 그 선거 때 그 찰밥 할머니한테 꿀 앉아 갖고 막 이렇게 밥도 먹고 그런 모습이 진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 다 빼고 정치 그만하지 말고 진정 그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평민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하는 그래서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봐야 그걸 정책에 녹아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오늘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 또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Clean up the trash.